무주택자들이 왜 집 못 사는 것 같아? 뭐 돈이 없어서겠지? 물론 그것도 있지만 부동산을 잘 몰라서 잘 못 살까봐 무서워서 못 사는 경우도 많거든? 그런 것 같아. 부동산 뉴스만 보면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으니까 안 보게 돼. 그럴수록 더더욱 알아야 돼.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잖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럼 부동산이 내 적이야? 아니 적은 아니라 친해져야 한다는 거지. 근데 그러려면 기초 용어부터 알아야 돼. 말도 모르는데 친해질 순 없잖아. 그럼 오늘은 그거 알려주는 거야? 오늘 끝까지 들으면 어디 가서 부동산 모른다는 소리는 안 듣게 해줄게. 여러분도 여러분도 구독, 좋아요 하고 하고 같이 들어요. 일단 제일 센 기초부터 해보자. 매매랑 임대. 매매는 사고 파는 건데 집주인 자체가 바뀌는 거야. 집 자체가 내 것이 되는 거지. 반면 임대는 소유권은 그대로인데 공간만 빌리는 거야. 카페 가면 자리에 앉잖아? 그 자리가 우리 거야? 아니지, 잠깐 쓰다 마는 거지. 그게 임대야. 전세나 월세가 다 임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임대인 거지. 아하. 그리고 매도는 집을 파는 거. 매수는 집을 사는 거.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 즉 집주인이고 임차인은 집을 빌리는 사람, 즉 우리 같은 세입자야. 그렇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의 꽃, 대출을 얘기해 볼 건데 그 전에 먼저 대출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대출 종류는 크게 두 가지야. 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 담보가 뭔데? 담보는 못 갚으면 이거 가져가도 돼 하고 맡기는 거야. 옛날에 전당포라고 있잖아? 어? 급하게 돈 필요하면 물건 맡기고 돈 빌리는 거. 그게 담보야. 아,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못 갚으면은 내 집을 가져간다는 거네? 맞아. 그게 주택담보대출. 줄여서 주담대라고 하는 거야. 집을 담보로 잡으니까 은행 입장에선 못 갚아도 집 팔면 되니까 비교적 안심이 돼. 그래서 금리가 낮아. 어허. 그러면은 신용대출은?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누나 한번 믿어봐 꼭 갚을게 이렇게 빌리는 거야. 담보가 없으니까 은행 입장에선 리스크가 높아. 그래서 금리가 담보대출보다 높아. 아하. 그러면 집 살 때는 주담대를 쓰는 게 맞네? 그치? 자, 이제 진짜 핵심이야.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녀석들. LTV, DTI, DSR, 그리고 스트레스 DSR. 이게 다 대출 한도를 정하는 기준들인데 영어의 약자라서 뭔지도 모르겠고 엄청 헷갈려서 내가 나름대로 아주 쉽게 이해되도록 정리를 좀 해왔어. 알려줘.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준이 집값 기준이냐, 내 소득 기준이냐. 집이랑 나? LTV는 집값 기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하기 쉬운데 LTV에서 V가 보이지. 이 V자 모양을 뒤집어 보면 지붕 모양 같잖아? 그러네. 네, LTV는 집값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거야. 만약 10억 집인데 LTV가 40%면 집값의 40%, 즉 4억만 빌려줄게 인 거지. 오, LTV, 지붕, 집값 기준. 오케이. 그 다음은 DTI랑 DSR. 이 D로 시작하는 애들은 다 같은 질문을 해. 뒤진다? 아니,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그리고 빚은 얼마나 있어? 아하. 그걸 보고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거야. 얼마 버는지랑 빚이 얼마 있는지? 둘 다 앞에 D로 시작하잖아? D는 돈의 디귿이라고 생각을 해봐. D가 보이면 돈, 즉 내 소득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D는 돈, 내 소득, 오, 이건 바로 이해되네? 그리고 끝글자는 빚을 어디까지 볼 거냐라고 생각을 해봐. DTI의 끝은 I야. 이 I는 이자라고 생각을 해. 다른 빚에 이자만 본다는 거야. 끝에 E는 이자만. DSR의 끝은 R이야. R은 알게 되는 빚 전부 다 본다고 생각을 하면 돼. 예를 들어 카드론이나 뭐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 원금까지 싹 다. 끝에 R은 알게 되는 빚 전부 다. 그러면 DTI보다 DSR이 더 빡세겠네. 보는 게 더 많으니까. 맞아. 그래서 집 사기 전에 다른 대출 다 갚아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다른 빚이 많으면 DSR에 걸려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어. 너무 헷갈려. 다시 정리를 해볼게.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버는 사람이야. 자동차 할부가 있어. 매달 원금 70만원, 이자 10만원, 합쳐서 80만원이 나가고 있어. DTI는 이렇게 계산을 해. 주담대 원금이랑 이자, 거기에 자동차 할부 이자 10만원만 더해. 그게 내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돼. DSR은 달라. 주담대 원금이랑 이자, 거기에 자동차 할부 원금이랑 이자 80만원 전부 다 더해. 그게 내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돼. 다른 빚 정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럼 스트레스 DSR은? DSR이랑 계산 방식은 같아. 근데 딱 하나가 달라. 지금 금리가 아니라 금리가 오른 상황을 가정하고 계산하는 거야. 지금은 버틸 수 있어도 금리가 오르면 버틸 수 있어? 그걸 미리 확인하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금리가 4%인데 6% 올랐다고 가정을 하고 이자를 계산을 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지. 한도가 더 줄어. 이름 너무 잘 지었다. 뒤지게 스트레스 받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던 거 다시 짚어보자. 갭 투자 기억나?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맞아. 집값이랑 전세금 사이 차이를 갭이라고 해. 10억짜리 집에 전세 7억이 있으면 나는 3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잖아? 그 갭 3억을 활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전세금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세가율이야. 10억 집이 전세 7억이면 전세가율 70%야.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갭이 작고 돈이 덜 필요해. 근데 저번 영상에서 우리같이 돈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은 갭으로 사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 그게 선순위랑 후순위 때문이야. 이게 뭐냐면 경매 났을 때 돈을 받는 순서라고 이해를 하면 돼. 세입자 전세 보증금이 먼저 들어왔으면 선순위가 세입자야. 은행은 후순위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집이 경매로 팔릴 때 선순위인 세입자 보증금 다 주고 남은 돈에서 은행이 받아가야 해. 남는 게 없으면 은행이 손해야.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금이 크면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전세 7억 잡혀있으면 추가 대출이 영원히 나오는 거구나? 맞아.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랑 주택구입 자금 대출도 이야기했었지. 잔금 치고 3개월 이내 입주를 하면 주택구입 자금 대출로 봐줘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나와. 근데 3개월이 넘어가면 이미 집은 샀고 지금 돈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생활안정자금이고 수도권은 한도가 1억이야. 또 세입자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받는 대출을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라고 해. 자, 다음에는 지역 구분에 대해서 말을 해줄게. 먼저 조정 대상 지역은 정부가 이 동네 집값이 너무 올랐다 싶을 때 규제를 강하게 거는 지역이야. 지정되면 LTV가 낮아지고 세금이 무거워지고 대출 조건도 빡빡해져. 서울이 여기 해당돼? 서울이랑 일부 수도권이 포함돼. 그래서 같은 5억짜리 집이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르게 나와. 그러면 비조정 대상은 그 반대야? 규제가 훨씬 느슨해. LTV가 더 높고 세금도 덜 무거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조정 대상 지역보다 한 단계 더 강한 곳이야. 여기선 집 사면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돼. 세금은 두 가지만 이해를 하면 돼. 취득세랑 양도세. 취득세는 집 살 때 말하는 거지? 맞아. 취득은 얻는 거야. 집을 얻을 때 내는 세금. 집값이랑 주택 수에 따라 달라. 1주택이면 보통 1에서 3% 수준이야.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팔 때네? 응.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5억에 사서 8억에 팔면 이익 3억에 세금을 붓는 거야. 그리고 다주택자한테 이걸 훨씬 높게 매기는 게 양도세 중과야. 저번 영상에서 최대 80%까지 간다고 했던 거. 너무 세금이 많다. 그리고 전세 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 우리 같은 세입자들은 지금 집주인이 바뀔 수 있는 시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 확인해야 해? 먼저 등기부 등본. 이거는 집의 신분증이야. 집주인이 누군지, 빚이 얼마 있는지, 누가 권리를 걸어놨는지가 다 나와. 계약 전에 무조건 떼봐야 돼. 거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뭘 봐야 해? 근저당이랑 가압류야. 근저당은 집주인이 이 집으로 대출을 받은 거야. 집주인이 집 담보로 5억 대출을 받았으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5억이 찍혀 있어. 경매가 나면 은행이 먼저 5억을 가져가. 그러면 전세 보증금은 나중이네? 그래서 근저당이 크면 내 보증금이 위험한 거야. 가압류는 집주인이 다른 데서 빚을 졌는데
못 갖고 있을 때 채권자가 이 집 건드리지 마라 하고 법원에 표시를 해놓은 거야. 가압류가 있는 집은 안 되겠네? 그리고 전세 보증 보험도 알아둬야 돼. 집주인이 계약 끝나고 보증금을 못 돌려줬을 때 국가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험이야. 허그 같은 데서 운영을 해. 그럼 우리 집은 가입이 돼 있어? 당연하지. 마지막은 청약이야. 이건 나도 좀 알지. 청약은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저 이 집 살래요? 신청하는 거야. 당첨자를 추첨이나 점수로 뽑아. 그리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민간 분양이랑 공공 분양. 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 민간 분양은 현대, GS, 롯데 같은 건설사에서 짓고 파는 거야. 가격은 시세 반영이라 좀 비싼 편이고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대부분 이거야. 그럼 공공분양은?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짓는 거야.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대신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있어. 일정 소득 이하여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저렴한 대신 조건이 있는 거네. 맞아. 그리고 무주택자, 신혼부부한테는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어. 일반 경쟁 없이 따로 신청을 하는 거야. 그리고 무주택 기간은 청약 점수에 들어가는 항목이야. 집 없는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점수를 쌓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낫네. 실거주 의무는 청약 당첨된 집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기간이야. 이걸 어기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어. 어허. 와, 오늘도 너무 많이 배웠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 번에 다 외울 수 있는 양이 아닌 것 같아. 그게 당연해.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 그래서 반복이 진짜야. 부동산 기사 읽다가 LTV 나오면 V, 지붕, 집값 기준이지 이렇게 한 번씩 떠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오케이. 생각보다 부동산 공부 어렵지 않죠?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 뉴스 보다가 모르는 용어 나올 때마다 참고하세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부동산 공부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동산 용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끝! 유도!